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제가 공연 두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연말이 되면서 공연 작품 수가 더 많아진 이유도 있고 또 이제 연말이 되니까 제가 좀 욕심을 낸 이유도 있고요. 네. 좀 더 많이 아무래도 공연계가 조금 들썩들썩할 수 있는 네. 시기잖아요. 작품이 많으니까 여기서 다 소개는 하고 싶은데 한 작품으로는 좀 모자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오늘 유쾌하고 좀 재미있는 뮤지컬 한 편이랑 연극인데 뭔가 좀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 있거든요. 네. 요거 이렇게 두 편 준비했습니다. 그럼 뮤지컬부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예. 연말이면 이제 여러분들 그 좀 즐겁고 감동적이면서 뭐 이렇게 가족에도 느낄 수 있고 웃을 수도 있는 이런 공연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 작품이 아마 딱 찾으시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 바로 뮤지컬 호련했던 사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부터 이제 약간 훈련했던 사나이요? 그냥 호련했던 사나이 이렇게 약간 미스터리하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예. 호련했던 사나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호련이 떠난 사나이? 호련이 나타난 건데. 나타난 거야? 그런가요? 예, 예. 좀 제목만 좀 들으셔도 약간 좀 흥미롭기도 하고 좀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독특하네요. 그리고 이제 포스터랑 같이 보셔야 되는데 호련했던 사나이의 실루엣이 딱 있고요. 네. 주변에 이제 그 희미한 글씨도 뚜벅뚜벅뚜벅 막 이런 글씨가 써 있거든요. 네네네. 같이 보시면 아마 알겠어요. 예, 재미있을 것 같은 공연이라고 느껴지실 텐데. 예. 일단, 작품의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장르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굳이 말씀드리자면 코미디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제목에 말씀드렸던 이 호련했던 사나이가 그런 역할을 재미있는 역할을 아주 찰떡같이 해주는 작품이거든요. 이제 공연 내용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네. 아마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이 드라마의 핵심적인 주인공은 사실 제목에 나와 있는 호련했던 사나이가 아니고요. 예. 승돌이라는 인물이에요.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요. 네, 승돌이라는 이름이 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승돌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는 사람인데 예. 현재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근데 그러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승돌이가 어느 날 본인이 영화 감독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던 샛별다방이라는 곳의 네. 과거의 어떤 순간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샛별다방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늘 그 다방에는 약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거기는 다방이 옛날 뭐 그렇잖아요. 네, 늘 시간 그렇죠. 있는 사람들, 뭐 약속 있는 사람들 모이는 곳이잖아요. 대단한 꿈은 갖고 있지만 뭔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영화 배우가 꾸민 사람도 있고 네. 중년인데 아직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본 사람도 있고 그렇게 뭐 이제 아이 키우면서 다방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도 있고 네네. 근데 이런 다방이었는데 어느 날 이 네. 방금 제목에 나와 있던 호련했던 어떤 사나이가 말 그대로 호련하게 어떤 사나이가 딱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나이는 본인이 영화 감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있는 허세 없는 허세를 다 부리는 거죠. 어디 예전에 드라마에서 좀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약간 그렇잖아요. 네. 보통. 캐릭터만 봐도 저 사람 뭐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 나오는 이런 인물이 이렇게 좀 등장하거든요. 네. 근데 등장할 때 혼자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저기요 하면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혼자 또벅 나는 또 오늘 이 길을 걷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모습을 그 영화 감독처럼 씬처럼 예.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바바리 코트 같은 거를 입고 옛날에 그 영혼본색 이런 데 보면 주윤발 이런 배우들이 입었던 그런 홍콩 느와르 같은 느낌으로 예.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등장해서 샛별다방에 들어와서 뭔가 허세 있는 여러 가지 뭐 영화 감독으로서 뭐 예술이 어떻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하는데 예. 막상 하는 걸 보면은 공짜로 차나 한 잔 얻어 마시고 이런 역할이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과 이제 그 다방에 모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과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무대가 예. 이 옆으로 서 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좌석 배치나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예. 그런가? 아니요. 무대는 똑같이 아니요? 객석에 있는데요. 그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 그 약간 2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아. 무대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게요. 이제 시대가
그 승돌이라는 주인공의 과거기 때문에 네. 약간 복고풍의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다방이잖아요. 예, 그렇죠. 다방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요즘 다방 전 본 적은 있어요. 네. 아직도 있더라고요. 아직 있죠. 특히 지역에는 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네. 예. 그 서울에서는 참 보기 어렵잖아요. 서울에서는 힘들죠. 뭐 뭐 이렇게 체인점만 많고. 이러지. 예. 근데 여전히 다방이라는 분위기는 좀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가면 쌍화차 노른자 띄운 거 마시고 예. 좀 그럴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그 장면에 보면은 이 다방 주인한테 라면을 또 얻어먹는 씬이 있어요. 그렇죠. 다방 예전에 다방- 라면도 끓여주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친하게만 얘기하면 충분히 네. 다 될 수 있었던 거니까. 예, 중매도 서주고. 예. 본인 추억이 막 생각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허세 가득한 그 호련했던 사나이가 이 다방에 등장을 하는데 예. 여기서 반전은 이 작품이 이제 그 연말에 어울리고 따뜻한 느낌이 나는 것은 그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 호련했던 사나이를 만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허세 있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꿈에 대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작품이 연말이랑 좀 어울리고 따뜻해지고 그래서 이 호련했던 사나이의 이번에 그 주인공을 맡은 어떤 배우가 네.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작품을 홍보할 때 코미디 뮤지컬이라고도 얘기하고 네. 본인도 그 공연을 봤을 때 예전에 했었을 때 공연을 봤을 때 너무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배우로 섭외된 다음에 대본을 받아서 쭉 읽어봤더니 네. 단순히 코미디 뮤지컬이 아니라 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만드는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대본을 보면서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어디 가서 홍보를 저희 공연을 하게 되면 꼭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부탁 받으셨으니까 네. 그럼 과거 회상씬이나 이런 거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같이 이제 그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돌이라는 주인공이 과거로 휙 돌아갔던 것이 이 공연의 전체적인 설정이고요. 이 본인이 꿈을 꾸게 된 계기. 근데 지금은 이제 현실에 부닥치면서 꿈을 잃어버리게 되고 지치고 이랬는데 자기가 꿈을 꾸게 됐었던 그 계기를 다시 마주하면서 다시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간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뭐 코믹 뭐 뮤지컬이 아닌 거네요. 감동도 주고.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 보면은 그 굉장히 그 아빠가 그 재미있게 아들한테 보여주지만 사실 그거는 나치 시대 때 뭐 이런 걸 표현하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코미디에는 항상 이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뮤지컬이니까 네. 노래에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노래 한 곡 들으셔야죠. 네. 제가 노래 한 곡을 준비해 갖고 왔는데 노래가 전반적으로 뭐 따뜻한 이야기도 있고 합창곡도 있고 여러 가지 넘버들이 있는데 네. 이 호련했던 사나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호련했던 사나이의 그 허세 가득한 얘기가 아주 가사에 꽉꽉 담겨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네. 제목과 똑같은 제목의 넘버거든요. 호련했던 사나이라는 넘버인데 이 넘버 한 5분 정도 됩니다. 이 넘버 네네. 들으시면서 가사 네. 한번 곱씹어 보시면 그 방송 들으시다가 이렇게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이따가 반응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뭐야? 왜 갑자기 우리 가게에 최루탄이 터지면서 연기가 자욱해지는 거야? 설마 이런 특수 효과는 주인공? 이 음악의 스타일로 봤을 때 주인공의 솔로곡으로 새로 되는군요. 뭐 벌써? 이제 겨우 한 곡 끝났는데. 맞아, 저 아저씨야. 저 아저씨 때문에 내 인생은 무한. 승돌아, 삼촌이 뭐라 그랬어? 다른 사람이 솔로곡 부를 땐 시선 뺏는 거 아니라고 했었지. 그가 다방에 들어선다. 무시무시한 존재감에 다방 사람들 모두가 할 말을 잇는다. 딱 봐도 그간 시골 다방에 다녀간 여느 남자들과 확연히 아주 몹시 다르다. 그래, 달라. 혹시 쌍화차 손님? 그가 다방에 걸어온다. 처음 만나는 카리스마. 다방 사람들 모두가 호흡을 멈춘다. 그의 발걸음에 묻어나오는 시대의 고독이 느껴진다. 순간 내뱉는다.
진한 한숨. 진해. 한숨이 참 진해. 그는 오른손 손가락 두 개로 넥타이를 살짝 고쳐 매고는 그 손을 주머니에 넣는다. 그의 눈빛이 다방 곳곳에 가닿는다. 뭘 쳐다봐요. 그가 한 걸음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한다. 빈티지 풍의 매니시한 버건디 칼라 자켓에 시크한 코발트 블루빛 샤스 사이로 보들보들 머플러 휘날린다. 그의 움직임을 따라 미세하게 진동한다. 오른발 왼발 왼발 다시 오른발 뚜벅뚜벅 뚜리뚜리 뚜뚜벅. 아, 이럴 수가. 겨우 한 계단 내려왔어. 그의 턱선은 날려 폈으며 뒷모습은 쓸쓸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색은 초라했으나 그의 비범함을 숨길 수가 없었다. 혹자는 조금은 불황자 같다고 했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어떤 이는 심지어 사기꾼 같다고 했지만 절대로 그럴 리가 있을 리가 없다. 선생님, 이제 끝일까요? 예, 뭐 주인공이니까 몇 소절 더 하겠죠. 그가 다방에 들어왔다. 클래식하며 고풍스런 동시에 싼맛을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초록빛 소파에 털썩 자리 잡는다. 왼쪽 아니 오른쪽 다리를 서서히 꼬면서 스무스하게 기댄 소파. 마른 침 삼킨다 꿀꺽. 그 순간 그의 목을 타고 내려오는 아담스 애플. 그는 지적이고 클래식하고 매니시하고 섹시한 남자. 그의 발걸음에 묻어나오는 슬픔. 뚜벅뚜벅 뚜리뚜리 뚜뚜벅.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한 줄기 희망. 그는 어쩌면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단비 같은 호련했던 사나이.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저희 다방은 이 쌍화차가 가장 고급인데 여기 일단은 이 엽차부터 주문은 나중에. 빠밤빰. 뮤지컬 출연 호련했던 사나이 가운데 동명이 넘버 호련했던 사나이 박민성 배우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중간에는 안 웃었거든요. 네. 맨 마지막에 그 쌍화차에 있는 거기서 웃음이 딱 터졌어요. 그러니까요. 이 목소리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엽차 한 잔. 박민성 배우라는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네. 박민성 배우라는 분이 이제 얼마 전에 끝난 뮤지컬 배너에서 주요 역할을 했었던 그래요. 그 목소리가 두껍고 그 대극장 넘버에 어울리는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부르는 배우인데요. 네. 이 바바리 코트 입고 자기의 어떤 그 행동 하나하나를 묘사를 그럴싸하게 하다가 네. 맨 마지막에 네. 쌍화차 한 잔까지 일단 엽차 한 잔 마시면서 없는 거죠. 네, 이런 공연입니다. 예전에 그러고 싶었다니까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예. 친구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잠시 있었습니다. 예. 그때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런 친구랑 같이 어디 가게 가면은 서비스 같은 거 많이 그러니까요. 받아먹죠.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자, 그럼 두 번째 작품 만나볼까요? 예, 제가 연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르가 좀 일반 연극과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릴 작품은 연극 네이처 오브 포게팅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장르가 피지컬 시어터라고 되어 있어요. 피지컬 시어터 더 네이처 오브 포게팅 이렇게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보디빌딩하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거죠. 요즘에 피지컬 그러면 그러니까요. TV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서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작품 우리나라 창작 공연이 아니고요. 예. 제가 설명해드리면 아마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17년에 런던의 국제 마임 페스티벌에서 대단한 찬사를 받으면서 전성 매진을 기록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마임 페스티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같은 해에 영국의 이제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대단히 호평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을 영국의 에딘버러 페스티벌 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우란문화재단과 연극열전 팀이 가서 이 작품을 보고 우리나라 스태프과 배우들과 함께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작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마임 페스티벌에 출품한 작품이라고 해서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이 작품은 말이나 노래 뭐 이런 거보다 배우들의 움직임으로 메시지와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시어터라는 거죠. 이게 뭐 갑자기 육체미를 자랑한다거나 네. 갑자기 무거운 걸 여기서 이쪽으로 막 옮긴다거나 예. 서커스를 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어떤 모습을 오직 몸으로 관객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한편에 그냥 마임 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임 극이다 이러면은 무용이랑도 좀 비슷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상징적인 모습에서 관객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극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가 그대로 그냥 전달이 되는 이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국내에서 초연은 아닙니까? 초연이 아니고요. 2017년에 말씀드렸던 그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 공연 관계자가 같이 얘기를 해서 작품을 갖고 왔고요. 네. 2022년에 전성 매진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 어떤 시장을 알게 돼서 이 영국에 있는 그 제작했던 그 원래 프로덕션 네. 시어터리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해외 배우들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역에서도 초청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춘천 마임 축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춘천 마임 축제에서 참여한 건 아닌데 이렇게 공연을 몇 번 그 짧은 기간 안에 공연을 했었고요. 네. 이번에 좀 장기로 공연을 이제 우리나라 배우와 함께 시행을 하게 된 거죠. 얼마 전에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극중 주인공이 한 명이에요? 아니요, 여러 명이 나오고요. 예. 5명이 나오죠. 예. 제가 드라마를 아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인공 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톰은 극 중에서 55세 생일을 맞이하는 인물이에요. 예. 근데 이 인물이 사실은 조기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연이 시작되면 톰이라는 사람의 딸이 나와서 톰 아빠한테 아빠 옷은 옷걸이에 어디에 있고 오늘 이따 손님이 오실 거니까 자켓은 여기에 있고 자켓 속에 있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넥타이를 찾으면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럼 톰이 이제 듣고 있다가 딸이 퇴장하고 나서 그 옷을 찾으려고 딱 갑니다. 근데 이제 주머니 방향을 헷갈려서 이 옷이 아닌가 하면서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때 공연에 이 두 명이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는 두 명이 계속 무대에 있거든요. 이 악기 연주자가 이상한 굉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소리를 내면서 네네.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느낌을 딱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톰이 옷걸이를 막 찾다가 어느 순간 본인의 어떤 교복을 찾게 돼요. 네. 근데 교복을 딱 찾으면서 순간 자기의 어렸을 때로 확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무대 위에 테두리에 있는 그 곳에서 배우가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그 기억이 딱 나면서 그 순간으로 돌아갈 때 무대 위에 하나의 또 단의 무대가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교복을 입은 그 자기 때 친구들이 다다닥 나오면서 책상 몇 개와 의자 몇 개로 이런 모든 무대를 다 설명하거든요. 이 중간중간에 있는 기억들을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관객들은 약간 소름이 돋기 시작하면서 이 드라마가 어떤 걸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 하나씩 알게 되고 제목이 네이처 오브 포게팅이잖아요. 네. 이 제목이 무슨 뜻이지라고 하다가 이 드라마를 딱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딱 들면서 공연을 이제 집중하게 되죠.
그럼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마임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은 거죠? 예, 마임이라는 게 약간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연극의 어떤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사를 하긴 하거든요, 배우들이. 근데 이 대사가 잘 안 들려도 전혀 상관없는 극입니다. 배우들의 동작이나 어떤 표현하는 그 씬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렸을 때의 기억과 유사하고 네. 이 기억들이 잔상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재밌었던 그러니까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예. 내가 했던 거하고 비슷한 이렇게 동작을 딱 취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 그렇죠. 그래서 거잖아요. 학교 때 앞뒷자리에 있었던 애들이 장난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사랑했던 여인을 만났었을 때 모습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여줘요. 근데 어디서 딱 결정적으로 마음이 좀 애잔하게 느껴지면서 이 작품에 확 끌리게 되냐면 네. 그 기억들이 어느 순간 꼬이게 돼요. 학창 시절의 모습이 나왔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여자의 얘기가 나오고 엄마와 있었던 얘기가 나오면서 막 기억이 꼬여요. 그 주인공의 머릿속이 꼬이는 것처럼. 그렇죠.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주인공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때부터 이 극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서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 같이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좀 애잔함도 느끼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예. 그런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어떤 연극 뮤지컬보다 네. 몰입도가 대단할 것 같은데요. 관객들이 계속 몰입할 것 같아요. 상당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몰입을 방해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의 양이 아니라 총 70분밖에 안 되는 공연이거든요. 그럼 긴 편은 아니네요. 예, 평소에 다른 공연들 보면은 뭐 한 2시간 이 정도 하는데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걸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이런 모든 증상을 겪은 다음에 이 톰에게 딸이 가족이 55세 생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갖고 오거든요. 근데 이때 막 이렇게 눈물이 확 흘리는 것도 아닌데 뭔가 가슴에서 묵직한 뭔가가 느껴지는 거죠. 나의 모든 살아왔던 기억의 순간들 그 소중한 기억들이 잊혀진다는 것은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공연의 형태가 많지 않으니까 꼭 공연장에 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훌륭한 공연이라고 제가 예. 말씀드리고 지금 그 싶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약간 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네. 제가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연말에 가족들하고 그 부모님하고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예. 한 번쯤 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우리 끝으로 들어볼 곡이 있죠? 그냥 이 연극을 그 서포트한다고 생각하는 음악인데요. 네. 이 음악 씬은 이 주인공 톰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자전거를 타고 막 데이트하는 장면이 있어요. 고정된 자전거 바퀴를 막 달리면서 하거든요. 이 장면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본인의 어떤 지나왔던 추억의 아름다웠던 기억들, 이 정말 잊혀져서는 안 되는 아름다운 기억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는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무엇이든 물어 가세요. 안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연극 네이처 오브 포게팅 OST 가운데 바이시클 드림 함께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뮤리엘 자크의 오디세우스 이야기입니다. 오디세이아를 다시 읽으며 저는 페넬로페의 숨은 이야기를 짐작하게 하는 강력한 상징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넬로페가 구원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짜고 있던 수의였습니다.